오후 3시 30분 한국중앙은행 강남지점의 마블 바닥에 구두 소리가 바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직원들은 서둘러 업무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창구 너머로 보이는 시계 바늘이 내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김지은은 26세의 신임 여직원으로 입사한 지 겨우 3개월째였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지은은 오늘도 마지막 고객을 정성스럽게 응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은의 예쁜 외모와 친절한 성격은 오히려 직장에서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책상 위에는 아직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절대 고객을 서두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옆 창구에서 일하는 민정 언니가 말을 걸어왔죠. 민정 언니는 29세로 지은보다 3살 많았고 입사 3년 차의 선배였습니다. 사실 민정 언니는 지은의 외모에 대한 질투심을 숨기고 있었어요. 지은아, 오늘 회식 있다며? 빨리 마무리해. 부장님이 신입들 참석 안 하면 안 좋게 볼 거야. 민정 언니의 목소리에는 퇴근을 재촉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네, 언니. 거의 다 됐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고객을 서두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은의 어머니는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손님을 정성껏 모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영향으로 지은도 어떤 상황에서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뒤쪽 창구에서 일하는 선배 직원들이 지은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이수진 선배가 박미경 선배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애 또 고객한테 과도하게 친절하게 하네. 뭔가 튀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수진은 33세로 입사 7년 차였는데 지은의 인기에 질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미경 선배도 동조했어요. 맞아. 신입 주제에 너무 나대는 것 같아. 고객들도 저 애만 찾는다며? 우리는 뭐 투명인간이야? 박미경은 31세로 입사 5년 차였는데 지은이 오고 나서 자신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남자 동료들이 지은에게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또 다른 선배인 김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예쁘다고 해서 일 못하는 걸 봐줄 수는 없지. 실수도 많이 하면서 왜 저렇게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어. 김은주는 35세로 가장 연장자였는데 지은의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시기심이 컸습니다. 이때 은행 입구 자동문이 열리면서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70대 할아버지가 들어섰어요. 박태양 회장이었지만 이 순간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때가 묻은 낡은 가방과 구겨진 서류들을 들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작업복은 오랜 세월 동안 입어서 색이 발해 있었고 무릎 부분은 닳아서 얇아져 있었어요. 신발도 한때는 검은색이었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고 곳곳에 기운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돈 좀 보내야 하는데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시계를 보며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수진 선배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죠. 어르신, 업무 마감이 거의 다 됐는데요. 내일 오시면 안 될까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박미경 선배가 속삭였어요. 저런 분들 오면 시간 엄청 오래 걸려. 회식 늦겠는데. 정말 짜증나네. 왜 하필 이 시간에 와서. 직원들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집중되었지만 그 시선들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김은주 선배는 동료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지은이 나서서 처리하게 놔둬. 어차피 신입이 경험 쌓아야지. 속으로는 지은이 곤란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윤 과장이 지은에게 눈짓을 했어요. 윤 과장은 35세로 지은의 직속 상사였는데 현실적이지만
양심적인 성격이었죠. 지은 씨, 빨리 처리해드려. 오늘 부장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셔서 회식 늦으면 큰일이야. 윤 과장의 말에는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지은은 주저하지 않고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도와드리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직원들과는 다른 지은의 태도에 감동받았죠. 아가씨, 고맙습니다. 사실 어디 가도 이런 대접받기 어려운데. 할아버지의 말에는 그동안 겪었던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이수진 선배가 박미경 선배에게 속삭였어요. 저것 봐. 또 나서네. 뭔가 특별한 척 하려고. 박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입 주제에 우리보다 더 잘하는 척 하니까 정말 보기 싫어. 할아버지가 꺼낸 서류를 보니 큰 금액인 30억 원을 계열사로 이체하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서류가 복잡하고 절차를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회사 도장을 깜빡했다며 당황하고 있었죠. 아이고, 도장을 안 가져왔네. 어떻게 하지? 이거 꼭 오늘 보내야 하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차근차근 해보시죠. 지은은 침착하게 대답하며 할아버지를 안심시켰어요. 다른 직원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지은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김은주 선배가 이수진에게 말했어요. 저거 완전 쇼하는 거야. 저런 큰 금액 이체는 신입이 혼자 처리할 수 없는데 괜히 나서서 문제만 만들 거야.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윤 과장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지은은 묵묵히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지은의 이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보기 드문 아이로구나. 요즘 이런 젊은이가 어디 있나. 다른 직원들의 태도와는 정말 다르구나. 지은은 할아버지가 가져온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3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이체는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어르신, 이체하시려는 회사 이름이 태양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지은이 확인하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 회사예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지은은 그냥 직원 중 한 명인 줄로만 알았죠. 사실 박 회장은 가끔 이렇게 일반 직원인 척하며 세상 사람들의 진심을 테스트해보곤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면을 벗긴 경험이 있었거든요. 다른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방 지퍼 소리, 서랍 잠그는 소리, 컴퓨터 종료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수진 선배가 박미경 선배에게 속삭였어요. 저애 또 오버하고 있네. 큰 금액 이체 같은 건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신입 주제에 나대는 거 봐. 박미경도 동조하며 답했어요. 맞아. 저러다가 실수하면 누가 책임져? 우리가 뒷수습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답답해. 김은주 선배는 더욱 신랄했습니다. 예쁘다고 해서 다 되는 줄 아나 봐. 일 못하면서 왜 저렇게 설치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 탓할 거면서. 민정 언니가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지은아, 우리 먼저 가. 회식 늦겠어. 부장님이 벌써 2번이나 전화하셨어. 민정 언니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사실 민정 언니도 속으로는 지은이 너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어요. 언니 먼저 가세요. 저는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지은의 대답에 민정 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늦지는 말고. 부장님이 뭐라고 할지도 몰라. 신입사원이 첫 회식 빠지면 인상 별로 안 좋아. 더군다나 요즘 선배들이 너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이 많거든. 민정 언니의 충고였지만 지은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아가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다른 데 가서 할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죠. 괜찮습니다. 어르신이 더 중요해요. 회식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어르신의 급한 일은 미룰 수 없잖아요. 지은의 대답에 할아버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요즘 같은 젊은 사람 흔치 않다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수진 선배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저것 봐. 진짜 완전 쇼야. 회식 빠지면서까지 저럴 필요가 어디 있어? 뭔가 특별한 직원인 척 하려는 거지. 박미경도 맞장구 쳤어요. 저러다가 부장님한테 찍히면 우리도 다 피해봐. 신입 때문에 팀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니야? 김은주 선배는 더욱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예쁘다고 해서 뭐든 다 되는 줄 알고 있나 봐. 저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큰 사고 쳐. 지은은 도장이 없어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신분증과 계좌 정보, 그리고 추가 서류들을 확인하며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큰 금액은 보통 여러 번에 나눠서 이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에 다 보내셔야 하나요? 지은의 세심한 질문에 할아버지는 놀랐어요. 이런 디테일한 조언을 해주는 직원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할아버지의 질문에 지은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한 번에 30억을 이체하시면 수수료도 많이 나오고 보안상 위험할 수도 있어요. 10억씩 5번에 나눠서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지은의 제안에 할아버지는 감탄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똑똑하네요. 그렇게 하죠. 뒤에서 지켜보던 이수진 선배가 속삭였어요. 저거 완전 가르치는 척하네. 고객한테 저런 식으로 하라고 가르쳤나?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박미경도 혀를 찼어요. 진짜 선 넘는다. 신입 주제에 저런 큰 결정을 고객한테 권하면 어떡해?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저래? 어르신, 이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지은이 설명하자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어요.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보고 지은은 더욱 세심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지은의 따뜻한 말에 할아버지는 마음이 놓였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오후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행 내부는 거의 텅 비어 있었고 청소 아주머니만 바닥을 닦고 계셨어요. 윤 과장이 마지막으로 지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 씨, 너무 늦지 말고 마무리해. 내일 부장님이 뭐라고 하실지 몰라. 오늘 회식 빠진 거 벌써 안 좋게 보실 텐데. 윤 과장의 걱정이 담긴 충고였지만 지은은 끝까지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드디어 첫 번째 이체 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10억 원이 성공적으로 태양건설 계열사로 전송되었죠.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일이 잘 처리됐네요. 아가씨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할아버지의 감사 인사에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나머지 4번의 이체도 차근차근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이체를 진행하면서 할아버지와 지은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가씨는 언제부터 은행에서 일하셨나요? 할아버지의 질문에 지은은 수줍게 대답했어요. 3개월 전에 입사했어요. 아직 배울 게 많아서 실수할까봐 항상 조심스러워요. 지은의 솔직한 대답에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겨우 3개월 된 신입사원이 이렇게 능숙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3개월밖에 안 됐다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직원들도 이렇게 잘 안 해주던데. 할아버지의 칭찬에 지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는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대하라고요. 지은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잘 키우셨네요. 요즘 세상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젊은이가 몇이나 될까요? 한편 퇴근한 이수진과 박미경, 김은주는 회식 자리에서 지은에 대한 뒷담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 김지은 그 애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 것 같지 않아? 박미경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고객들도 그 애만 찾고 남자 동료들도 그 애한테만 친절하고 우리는 뭐 투명인간이야? 김은주가 가장 독설을 퍼부었어요. 예쁘다고 해서 일 잘하는 건 아닌데 왜 다들 저 애한테만 관심을 보이는 거야? 신입 주제에 너무 나댄다니까. 이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일 보라고. 회식도 빠지면서 저런 식으로 하면 팀워크가 어떻게 돼? 우리가 다 피해를 본다고. 박미경이 제안했습니다. 부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신입사원이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고. 김은주가 맞장구 쳤어요. 그래. 저런 식으로 계속하면 나중에 큰 사고 쳐. 미리 말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세 번째 이체를 진행하면서 지은은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르신, 혹시 태양건설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이렇게 큰 금액을 자주 이체하시는 걸 보니 중요한 분이신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직원이에요. 회사 일을 좀 돕고 있죠. 사실 박 회장은 지은의 반응을 더 보고 싶었어요. 만약 자신이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면 태도가 바뀔지 궁금했거든요. 어르신도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큰 회사일수록 책임도 크고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요. 지은의 걱정 어린 말에 할아버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번째 이체를 진행하면서 지은은 더욱 세심하게 할아버지를 배려했어요. 어르신, 목이 마르시겠어요.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지은의 제안에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신경 써주셨는데요. 하지만 지은은 이미 자판기로 향하고 있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세 가져다 드릴게요. 지은이 가져다 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정말 보석 같은 아이로구나. 한편 회식 자리에서는 지은에 대한 뒷담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술에 취해 말했어요. 요즘 신입사원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팀워크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개인 플레이만 하려고 해. 이수진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부장님, 사실 김지은 사원이 좀 그래요.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박미경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오늘도 회식 빠지면서 혼자 고객 응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팀 분위기를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김은주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고객들도 그 사업만 찾으니까 저희는 뭐가 된 것 같아요. 너무 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신입사원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 부장은 이 말들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신입사원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마지막 5번째 이체를 마치고 나서 할아버지가 가방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 어딘가 멀리서 오신 것 같았어요. 지은은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죠. 경기도 파주에서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넘게 걸렸네요. 지은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멀리서 오셨다니 집에 가시는 길도 멀겠네요. 게다가 이 시간이면 교통이 더 복잡할 텐데요. 지은의 걱정에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일어서서 인사를 하려는 순간 지은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어요. 어르신, 이거라도 받으세요. 택시비로 쓰시라고요. 이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로 가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지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아가씨.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더 받아야 할 입장인데 어떻게 이런 걸 받나요? 할아버지가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어르신께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건데요. 제가 빨리 처리 못해서 늦어진 거니까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죠. 지은의 진심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친절 처음 받아봐요. 70년을 살면서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네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죠. 지은은 할아버지를 은행 입구까지 배웅해 드렸어요.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르신. 몸 조심하시고요. 지은의 인사에 할아버지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요즘 같은 젊은 사람 흔치 않은데. 혹시 성함이 뭔가요? 할아버지의 질문에 지은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김지은이라고 해요. 천만에요, 어르신. 할아버지는 지은의 이름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어요. 지은이. 좋은 이름이네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지은은 그저 인사치레로 받아들였죠. 할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은은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은은 회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지은은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어요. 할아버지의 감사한 표정, 따뜻한 말씀들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내일도 이런 마음으로 일하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지은은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편 박 회장은 택시 안에서 오늘 만난 지은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오늘 같은 진정한 친절을 받아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기사님, 잠깐 정차해 주세요. 박 회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박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비서 나야. 긴급히 조사해야 할 일이 있어. 한국중앙은행 강남지점의 김지은이라는 직원에 대해 모든 정보를 파악해줘.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한 비서의 질문에 박 회장은 간단히 답했어요. 아주 특별한 인재를 발견했어. 철저히 조사해서 내일 아침에 보고해줘. 회식 자리에서는 지은에 대한 험담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술에 더욱 취해 말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회사가 뭔지도 모르고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일을 처리하려고 해. 이수진이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김지은 사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고객 한 명 때문에 팀 전체를 무시하잖아요. 박미경도 한술 더 떴어요. 저희가 먼저 퇴근하라고 해도 안 듣고
자기 혼자 영웅 행세하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팀워크를 모르는 것 같아요. 김은주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원 때문에 저희 모두가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너무 튀려고 하니까 다른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느낌이거든요. 최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정말 문제가 있는 거네. 신입사원이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지. 내가 한번 제대로 교육시켜야겠어. 민정 언니는 이런 분위기가 불편했지만 선배들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하지 못했어요. 지은이 나쁜 아이가 아닌데 왜 이렇게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인 자신이 선배들에게 반박하기는 어려웠죠. 윤 과장도 자리에 있었지만 부장님과 선배 직원들 앞에서 지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저 속으로만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이수진이 계속해서 부추겼어요. 부장님, 이런 문제는 초기에 잡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신입사원들도 따라 할 수 있거든요. 박미경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규율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조직이 어떻게 돼요? 김지은 사원한테 확실히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김은주가 마무리했어요. 저희도 더 이상은 참기 어려울 것 같아요. 부장님이 나서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 부장은 완전히 설득당했어요. 알겠어. 내일 당장 김지은 사원을 불러서 확실히 해결하겠어. 이런 식으로는 안 되지. 다음 날 월요일 아침 9시, 지은은 평소와 같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딘가 달랐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했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죠. 이수진과 박미경, 김은주는 일찍 와서 지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어제 부장님한테 확실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제대로 혼날 거야. 이수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연하지. 신입 주제에 너무 나댔어. 이번 기회에 확실히 교육받아야 해. 박미경도 동조했습니다. 김은주는 더욱 독서를 퍼부었어요. 예쁘다고 해서 뭐든 다 되는 줄 알았나 봐. 이제야 현실을 알게 될 거야. 민정 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지은아, 부장님이 찾으신대. 빨리 가봐. 어제 회식 빠진 것 때문에 엄청 화나신 것 같아. 민정 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민정 언니는 어제 회식에서 선배들이 지은에 대해 얼마나 험하게 말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제 일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최 부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요. 지은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최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최 부장은 48세로 성과주의자였고 효율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선배들의 말을 듣고 지은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김지은 씨 앉으세요. 최 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제 업무 처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최 부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고작 신입사원이 30억 원짜리 이체 업무를 혼자 처리했다면서요? 지은은 당황했어요. 네, 고객분이 도움을 요청하셔서요. 지은의 대답에 최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큰 금액은 선배나 과장급이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회식까지 빠지면서 말이에요. 최 부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고객분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지은이 해명하려 했지만 최 부장은 막았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팀워크가 뭔지 아세요? 혼자 잘난 척하는 게
팀워크가 아니에요. 최 부장은 어제 선배들이 한 말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업무하면 안 됩니다. 은행은 효율성이 생명이에요. 고객 한 명 때문에 전체 팀 분위기를 망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최 부장의 말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선배들이 당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하던데 그것도 문제예요. 팀 화합을 깨뜨리는 직원은 필요 없어요. 이때 윤 과장이 노크를 하며 들어왔어요. 부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지은 씨는 정말 성실한 직원입니다. 어제 일도 고객 서비스를 위한 것이었고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윤 과장의 변호에도 최 부장은 냉정했어요. 과장님도 직원 관리 제대로 하세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신입사원이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다른 직원들이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봐줄 수 있겠어요? 최 부장은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지은에게 건넸어요. 정식해고 통보서입니다. 3일 후까지 개인 물건 정리하고 나가세요.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겨우 3개월 된 신입사원이 해고당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과장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부장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은 씨가 뭘 잘못했다고요? 고객을 도와준 게 잘못인가요? 윤 과장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최 부장은 단호했습니다. 과장님까지 말대꾸하실 건가요?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규율과 효율이 우선이에요. 더군다나 팀 화합을 깨뜨리는 직원은 둘 수 없어요. 지은은 최 부장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밖에서는 이수진과 박미경, 김은주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해결됐네. 이제야 좀 조용해지겠어. 이수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연하지. 처음부터 우리 팀에 맞지 않는 애였어. 박미경도 동조했습니다. 예쁘다고 해서 뭐든 다 되는 줄 알았나 봐. 이제야 현실을 깨달았을 거야. 김은주가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어요. 민정 언니가 화장실까지 따라왔어요. 지은아, 괜찮아? 정말 억울하다. 너 같은 애가 왜 해고를 당해야 하는 거야? 민정 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너무 착한 게 탈이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선배들이 어제 부장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민정 언니의 말에 지은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건 말이에요. 민정 언니는 지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애야. 분명히 더 좋은 곳에서 인정받을 거야. 저런 선배들 때문에 내가 피해받는 게 정말 억울해. 한편 박 회장은 한 비서로부터 지은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지은 직원에 대해 조사 완료했습니다. 한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건네며 보고를 시작했어요. 26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성적 우수,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쳤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고 아버지는 5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박 회장은 파일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성격은 어떤가? 박 회장의 질문에 한 비서가 답했어요. 대학 시절 동기들과 교수들 모두 한결같이 성실하고 진실한 성격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씨가 특별했다고 하네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어제 본 모습이 진짜였구나.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비서의 말에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엇인가? 어제 늦은 업무 처리 때문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3일 후면 퇴사 예정입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해고라고? 그 훌륭한 직원을 해고한다고? 박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네, 회장님. 신입사원이 회식을 빠지고 업무 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른 직원들이 부장에게 김지은 사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한 비서의 설명에 박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한 직원을 해고하다니.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라고? 그들은 고객이 기다리는데도 퇴근하려고만 했잖아. 한 비서, 즉시 준비해라. 박 회장의 명령에 한 비서가 긴장했어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내일 아침에 그 은행으로 간다. 정장 말고 어제처럼 작업복을 준비해라. 그리고 우리 법무팀과 임원진도 대기시켜놔. 박 회장의 계획을 들은 한 비서는 놀랐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진정한 인재의 가치를 모르는 곳에 교육을 시켜줘야겠다. 그리고 김지은 양에게는 마땅한 보상을 해줄 거야. 더 이상 저런 곳에서 재능을 낭비하게 둘 수 없어. 박 회장의 말에 한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지 2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목요일 오후에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작은 화분, 가족사진, 개인 컵 등을 상자에 차곡차곡 넣으며 지난 3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짧았지만 소중했던 시간들이었죠. 이수진과 박미경, 김은주는 지은이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속삭였어요. 드디어 가는구나. 이제야 좀 조용해지겠네. 이수진이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처음부터 우리 팀에 맞지 않았어. 예쁘다고 해서 뭐든 다 되는 줄 알았나 봐. 박미경도 동조했습니다. 김은주는 마지막까지 독서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팀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저런 개인주의자는 어디 가서도 적응 못할걸. 민정 언니와 몇몇 동료들이 안타까워하며 지켜봤어요. 정말 아깝다. 지은이 같은 애가 어디 있어. 부장님도 너무하신다니까. 동료들의 위로에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인생에서 이런 일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갓 사회에 나온 신입사원이 해고 경력을 가지고 새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테니까요. 더군다나 어머니의 식당 사정도 좋지 않아서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지은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강하게 말리지 못해서 부장님한테도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지은의 담담한 대답에 윤 과장은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추천서는 제가 써드릴게요. 분명히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는 곳이 있을 거예요. 저런 선배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정말 화가 나네요. 오후 4시쯤 은행 로비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은행 앞에 일렬로 정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야? 감사 나온 건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수진과 박미경, 김은주도 궁금해하며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이틀 전 지은이 도와드렸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허름한 작업복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세련된 양복에 고급 구두,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아우라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가씨, 김지은 아가씨 나 좀 봐. 할아버지의 큰 목소리가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은행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으며 바라봤어요. 이수진과 박미경, 김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왜 김지은을 찾는 거지? 혹시 문제가 생긴 건가? 할아버지 옆에 있던 한 남자가 명함을 꺼내며 직원들에게 건넸습니다. 태양건설 박태양 회장님이십니다. 그 말에 은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태양건설이라는 이름은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거든요. 국내 건설업계 1위,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이수진과 박미경, 김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할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최 부장과 이 지점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 지점장은 52세로 평소 권위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저희 은행에? 영광입니다. 이 지점장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동시에 아첨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 회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지점장님, 저는 며칠 전 이 아가씨가 저를 도와주셨는데 해고됐다고 들었습니다. 박 회장의 말에 이 지점장과 최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당황하는 모습이었죠.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친절한 할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회장님이세요? 지은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가씨. 그게 더 정겹네요. 이수진과 박미경, 김은주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김지은을 괴롭혔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장님께 험담을 한 것까지. 박 회장이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끔 일부러 검소한 옷차림으로 다닙니다. 사람들의 진심을 보기 위해서죠. 30년간 사업을 하면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박 회장의 말에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평소 고객을 대하는 자신들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지점장이 급히 사과했지만 박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엄중했어요. 몰랐다고요? 이 아가씨는 제가 누군지 모르고도 진심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했는지 저는 다 봤어요.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감동과 함께 실망감이 섞여 있었죠. 그날 밤 9시까지 30억 원을 5번에 나누어 이체하는 복잡한 업무를 혼자서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회식도 포기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시계만 보면서 빨리 가라는 눈치를 주더군요. 박 회장의 상세한 설명에 이수진과 박미경, 김은주는 더욱 당황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그대로 폭로되고 있었거든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정말 회장님이셨군요. 지은의 당황한 목소리에 박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게 더 정겹네요. 박 회장의 말에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여전히 그 따뜻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윤 과장이 옆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역시 지은 씨를 믿길 잘했어.
윤 과장은 처음부터 지은의 성품을 알아봤던 터였죠. 최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회장님, 저희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우수한 직원입니다. 즉시 해고 철회하겠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이미 최 부장의 진심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오해라고요? 이틀 전 이 아가씨가 저를 도와줄 때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했는지 저는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가 해고된 진짜 이유도 알고 있어요. 박 회장의 말에 이수진과 박미경, 김은주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혹시 자신들이 한 험담이 들통났나 하는 생각에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 아가씨가 해고된 이유를 조사해 봤습니다. 고객 서비스 때문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더군요. 박 회장의 폭탄 발언에 은행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수진과 박미경, 김은주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미모와 친절함에 대한 질투, 그리고 부장님께 한 뒷담화까지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70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계산 없이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이 아가씨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원을 질투와 시기 때문에 내쫓다니요. 박 회장의 말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지은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은의 겸손한 태도에 박 회장은 더욱 감동받았죠.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 요즘 사람들에게는 보기 드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지점장이 급히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 지은 씨 즉시 복직시키겠습니다. 연봉도 올려드리고 승진도 시켜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직원들도 처벌하겠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진정한 인재를 알아보지 못한 은행에 이 아가씨를 맡길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라고 하겠어요? 박 회장이 엄중한 표정으로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이 아가씨를 우리 주거래 은행인 신한은행으로 특별 채용하겠습니다. 박 회장의 첫 번째 발표에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연봉은 현재의 3배, 과장급으로 시작합니다. 박 회장의 말에 은행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신입사원이 갑자기 과장급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수진과 박미경, 김은주는 질투와 후회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신들이 괴롭혔던 신입사원이 갑자기 자신들보다 높은 직급으로 승진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지은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 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신한은행 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김지은 양의 특별 채용을 부탁했고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박 회장의 말에 지은은 꿈만 같았어요. 해고 통보를 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었죠. 둘째, 저희 회사와 계열사 전체 자금 5천억 원을 즉시 신한은행으로 이체하겠습니다. 박 회장의 두 번째 발표에 은행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5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5천억 원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지점 실적에 엄청난 타격이었거든요. 셋째, 30년간 거래해온 이 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박 회장의 세 번째 선언에 최 부장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우리 협력업체 200여 곳에게도 권유하겠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라고 말이에요. 박 회장의 말이 끝나자 은행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명의 신입사원을 해고한 것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수진과 박미경, 김은주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깨닫고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들의 질투와 험담이 이런 거대한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최 부장이 급히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은 씨 즉시 복직시키겠습니다. 최 부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죠. 연봉도 3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승진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은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최 부장이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지만 박 회장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습니다. 진정한 인재를 알아보지 못한 은행에 맡길 돈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박 회장의 단호한 말에 이지점장도 나섰어요.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본사에도 보고해서 특별 대우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직원들은 즉시 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기회는 이미 드렸습니다. 이틀 전에 말이에요. 그때 이 아가씨의 가치를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박 회장의 말에 직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넷째, 김지은 양에게 개인적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박 회장이 봉투를 꺼내며 지은에게 건넸어요. 작은 선물입니다. 받으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함께 큰 금액의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너무 과분해요. 지은의 놀라는 반응에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분하지 않아요. 진정한 친절에 대한 마땅한 보답입니다. 계산 없는 선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이수진과 박미경, 김은주는 지은이 받은 보상을 보며 질투와 후회로 몸이 떨렸어요. 자신들이 괴롭혔던 그 신입사원이 이런 엄청난 보상을 받다니. 민정 언니가 지은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정말 대단해. 언니가 틀렸어. 너 같은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거야. 저런 못된 선배들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 정말 잘 됐다. 민정 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윤 과장도 지은에게 다가와 축하를 전했어요. 지은 씨, 정말 축하해요. 당신이 받아야 할 대우를 받게 됐네요. 과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감사했습니다. 지은의 인사에 윤 과장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 비서가 지은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신한은행 본점으로 오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한 비서의 말에 지은은 정신이 없었어요. 하루 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이 이수진과 박미경, 김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투와 시기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 하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세 사람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부장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부장님, 진정한 리더라면 직원들의 뒷담화에 휘둘리지 말고 직접 확인해 보셨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을 그렇게 쉽게 내리시면 안 됩니다. 최 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박 회장이 마지막으로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객을 대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고 사업의 기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 회장의 말에 직원들은 깊이 반성하게 되었죠. 오늘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교훈으로 삼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나서 한국중앙은행 강남지점은 태양건설과의 거래 중단으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하나둘씩 거래를 중단하면서 지점의 실적은 급격히 하락했어요. 결국 최 부장은 좌천되었고 이 지점장도 책임을 지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진과 박미경, 김은주는 더 이상 은행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신들의 질투와 험담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지은의 이야기는 금융업계 전체에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은행들이 직원 교육에 이 사례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된 것이었죠. 몇 년 후 지은은 신한은행에서 승승장구하며 부장까지 승진했어요. 그리고 후배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시간에 자신을 발전시키세요. 진정한 친절과 성실함은 반드시 보답받습니다. 지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교훈을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